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링룸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5-4 거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거래하실 때 사야 되는데 팔고 팔아야 되는데 사고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특히 딜링룸 그 초창기에 손님이 뭐를 이제 사겠다 그러면 저도 시장 가서 사야 되는데 시장 가서 팔고 또 반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또 제가 다니는 은행에 또 큰 손해도 끼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가격 코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마켓 메이커가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항상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외환 현물 같은 경우에 1180원, 1181원 이런 식으로 코트하는 거죠. 금융시장에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 있습니다. 왼쪽 숫자가 오른쪽 숫자보다 항상 작습니다. 가끔 뭐 FX 수학 같은 시장에서 30, 20 이렇게 코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생략한 겁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을 그냥 다 아니까 30, 20으로 코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왼쪽 숫자가 오른쪽 숫자보다 작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비드오파 스프레드고요. 가격 코트하는 사람의 리스크 완충 또는 수수료입니다. 좁을수록 좋은 가격이고요. 시장이 유동적이란 뜻입니다. 자, 마켓 메이커가 아닌 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려면 마켓 메이커가 파는 거니까 오른쪽, 내가 팔려면 마켓 메이커가 사는 거니까 왼쪽. 나는 시장을 상대로 항상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래를 거꾸로 안 하시려면 이 왼쪽 오른쪽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도 헷갈려서 내가 사는 거는 오른쪽, 파는 거는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손바닥에는 팔자, 오른쪽 손바닥에는 사자 이렇게 써놓고 손등에는 yours, mine 이렇게 써놓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착착 보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롤오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물을 사거나 과거에 선물을 사서 인도일이 도달하면 인도 날짜를 미루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X 수합입니다. 스팟 FX가 1,000원이고 달러 이자율이 1%, 원화 이자율이 3%라면 1년 수합은 이자 일차리 2%, 즉 20원입니다. 마켓 메이커는 19원, 21원 이렇게 코트할 것이고 선물이 더 현물보다 비싼 거래입니다. 내가 사놓은 곳을 연장하려면 스팟에서 사놓은 곳을 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팟 셀 포워드 바이 즉 셀 앤 바이를 해야 됩니다. 선물한이 더 비싼 거래이므로 즉 내가 손해를 보는 거래입니다. 마켓 메이커에게는 내가 항상 손해를 봐야 하므로 더 큰 손해를 봐야 되니까 큰 숫자 21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쇼컷이 있습니다. 셀앤바이의 뒷부분만 생각하시고 내가 사려면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하시면 됩니다. 내가 팔아놓은 곳을 연장하려면 스팟 바이 포드 셀, 즉 바이 앤 셀을 해야 됩니다. 선물한이 더 비싼 거래이고 또 내가 이익을 보는 거래입니다. 마켓 메이커에게는 내가 항상 손해를 봐야 되므로 작게 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숫자 19 왼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니까 바이 앤 셀 뒷부분만 생각하셔서 내가 팔려면 왼쪽입니다. 머니마켓도 헷갈립니다. 여기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코트는 항상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니까 1.2, 1.3이라면 마켓 메이커가 1.2에는 빌리고 1.3에는 빌려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빌리려면 더 큰 숫자인 1.3, 내가 빌려주려면 작은 숫자인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밤새니까 쇼컷이 있습니다. 빌리는 것은 사는 것과 같다. 빌려주는 것은 파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른쪽 왼쪽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유동성에 관련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딜링룸에서 일할 때 초창기에 일본 출장을 한번 갔습니다. 딜링룸에서 이제 출장을 가면 그 놀고 먹게 해주면 좋은데 꼭 뭐라도 하나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저희 트레이더 헤드가 너 옌 오늘 모자라는 거 오바나이 머니마켓 가서 빌려놓고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나이 시장 거기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브로커 스크린에 옌 머니마켓 시장은 없고 달러 머니마켓하고 FX 수합 시장만 달랑 열려 있고 스프레시트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당황을 했었는데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일본의 오바나이 자금 시장에 관련되는 세 가지 시장이 있는데요.
달러 오버나잇 머니마켓이 있고, 그러니까 달러를 빌리고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옌을 빌려주는 시장이 있고, 오버나잇이라고 하면 이제 하루짜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옌 FX 수합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시장 다 모두 매우 리퀴드합니다. 굉장히 유동적이죠. 각 시장마다 전부 니드가 많아가지고 참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가격이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은 순서대로 거래가 되고 유동성이 제일 작은 시장은 자동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유동성 순서를 봤더니 달러 머니마켓 1등, FX 수합시장 2등, 옌 머니마켓이 3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옌 오버나잇 빌리는 사람들은 스크린에는 엑셀 시트밖에 없고 실제로는 달러 머니마켓에 들어가서 거래 하나 하고 FX 수합시장에서 거래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옌을 오버나잇으로 빌리는데 달러 시장과 머니마켓과 달러 FX 수합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파생상품 시장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